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정치구단 우영우입니다. 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가 또 기소를 당했어요. 법카 유용 혐의로 다섯 번째. 이거 옛날에 그 가요 톱10, 그 연식이 좀 나오는데 가요 톱10이라고 그 KBS에서 그 음악 방송 하던 거에서 5주 연속 1등 하면은 그 트로피 주면서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상 안 주는 뭐 그게 있었잖아요. 기소 5관왕을 달성해서 이재명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아무튼 이 법카 유용이 무엇이냐? 법카 등 1억여 원을 유용해서 거기에 이제 국고 손실을 입혔다. 업무상 횡령 배임을 했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었고 이게 혼자서 한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기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게 제네시스 관용차를 김혜경 씨가 단독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김혜경 씨 자체가 관용차를 이용할 수 없는 신분이기도 한데 이 김혜경 씨가 관용차를 편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배차 신청을 가라로 해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를 사면서 이거를 뭐 이재명이 혼자 탄다, 뭐 김혜경이 혼자 탄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는 경기도에서 뭐 출장이 있을 때 뭐 누군가한테 차를 보내줘야 할 때 이런 용도로 관용차를 구매를 했는데 이 다른 사람들이 이 관용차를 쓰면 김혜경 씨가 차를 쓰고 싶을 때 쓸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매일매일 가라로 뭐 어디다가 쓰겠다 어디다 쓰겠다 해가지고 1년 365일 김혜경 전용으로 이 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청에 차를 주차를 해놔야 되는데 차고지를 이재명 집 근처에 있는 행정복지센터로 등록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김혜경을 집에다가 데려준 다음에 또는 김혜경을 데리러 갈 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이 아닌 성남시 분당구에다가 이 차를 갖다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공무원은 이 차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재명과 김혜경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된 리스비하고 주유비 이런 걸 다 합쳐서 6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 약간 좀 충격적인 게 과일 값을 2,700만 원을 쓰셨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아침 식사를 위한 샌드위치가 680만 원, 그리고 세탁비로 270만 원, 각종 음식 배달로 800만 원. 그래서 총 1억 600만 원 정도를 이재명 대표가 부당하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과일값은 좀 오버 아닌가요? 이거 2,700만 원이 저도 과일을 좀 많이 먹는 편이긴 한데 과일값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쓰거든요. 저는 10만 원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밥 먹고 나면 입가심으로 과일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물론 아침에는 시간이 좀 먹고 점심은 회사 가서 먹느라고 안 먹지만 저녁 먹고 나서는 무조건 과일을 먹습니다. 과일값 요새 엄청 비싸긴 한데 그래도 2,700만 원이라는 게 과연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 둘이서 뭐 아들들이 뭐 집에 왔을 수도 있지만 그 몇 명이서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 저 이게 대체 어떻게 먹었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 2,700만 원 어떻게 해야지 과일을 먹는지. 아무튼 이 법카 유용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사건인가라고 하면 조명현 씨라고 하는 경기도 7급 공무원께서 공익 제보를 한 거예요. 내가 지금 공무원인데 내가 일은 안 하고 이재명 도지사의 와이프인 김혜경 여사의 전담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김혜경을 수행하기 위해서 법인카드로 밥을 갖다가 배달을 해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 혼자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위에 5급, 5급 요 배소연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지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은 이 배 씨의 지시를 받아서 김혜경 여사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제보를 한 거예요. 이 배모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에도 알고 있던 사람이야. 그때 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다나 뭐나나 아무튼 그때부터 알던 사람인데 뭐 오래 전부터 봐왔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는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에도 7급으로 써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지사가 되면서 5급으로 승격해서 이 사람을 김혜경 전담팀으로 만든 거죠. 이게 공무원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 5급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좀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행정고시 패스해야지 5급이잖아. 그러니까 되게 높은 직급에다가 이 김혜경 씨의 전담팀의 팀장격으로 갖다 넣은 거죠. 물론 이 사람이 경기도 대외협력 뭐 그런 담당자 그런 직급으로 5급으로 채용을 한 건데 그 업무는 안 하고 그냥 주구장창 김혜경만 쫓아다닌 거야. 뭐 김혜경 여사가 어디를 간다, 뭐 김혜경 여사가 배가 고프다, 뭐가 먹고 싶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이 배소연 씨가 해결을 해준 거죠.
물론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이 조명현 씨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조명현 씨는 자기 나름대로 공무원 뭐 7급도 낮은 게 아니잖아요. 7급은 뭐 7급 공무원 시험이 있듯이 9급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직급으로 시작을 하는 거니까 7급도 낮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7급으로 채용이 됐을 때 얼마나 그 꿈에 부풀었을 거예요. 아, 나도 이제 공무원으로서 무려 7급이나 됐고 어떤 업무를 할까, 어떤 중요한 일을 할까 막 이런 기대를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막상 경기도에 들어왔더니 자기가 하는 일이 김혜경의 운전기사, 그리고 이재명 집에다가 과일이랑 음식을 배달하고, 이재명에게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배달하고, 집안에 필요한 물건들 사다가 배달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대리 처방까지 해가지고 그 약 배달하고,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마도 조명현 씨가 굉장히 좀 현타가 왔을 거예요, 현타가. 그 현타가 와서 이게 대체 맞는 건가 고민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래, 내가 폭풍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격이긴 하지만 이걸 공익제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공익제보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김혜경 씨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느냐, 그럴 권리가 있냐라고 하면 절대 아니에요.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도 공무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김건희 여사의 이슈에 대해서 왜 죄가 안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무튼 선거로 뽑힌 공무원의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니다. 근데 다만 이게 아무래도 좀 고위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부 동반의 모임이라던가 행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같이 의전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김혜경 여사 단독으로 뭔가 국고를 사용할 수는 없어. 마찬가지로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인도 여행 가고 그러면 안 돼요. 김정숙 여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가셨잖아. 뭐 그것도 나중에 뭐 어떻게 수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아무리 고위 공무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니다. 국가의 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측이 대체 뭐라고 주장을 할까요? 일단 김혜경 씨도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잖아요. 유죄 판결로 150만 원 벌금. 그런데 그 재판 과정에서 김혜경 씨는, 아, 나는 배모 씨가 법카를 사용한지 몰랐다. 계속 거짓말해서 배모 씨가 알아서 한 거다. 나는 이게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배모 씨가 다 한 거라 나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아니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얘네가 알아서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검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법카 사용으로만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의 규모인데, 내가 4천만 원, 5천만 원 내가 먹기로서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갖다 준 걸 먹었으니까 내가 그냥 먹은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배모 씨 자체도 식사 결제는 김혜경 몰래 자기가 그냥 자의적으로 내가 법카를 들고 있으니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뻔뻔한 부분은 끝까지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뭐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 이슈에 대해서 좌파들이 좀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주장들을 박살을 낼게요. 일단 첫 번째, 원희룡은 제주도지사 시절에 오마카세를 법카로 먹었다. 이거가 더 문제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어요. 의혹도 아니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런 주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 법인카드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문제 삼으려고 들면은 누구나 다 문제가 된다. 그런데 그게 비단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냐? 국민의힘, 너희는 깨끗하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권위적인 관사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라고 해서 제주도에 있는 도지사의 관사를 포기했어. 그리고 자기가 사택을 따로 구했어.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숙소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제주 관사를 도서관으로 개방을 했어요. 이 지역에 도서관이 모자르니까 자기는 자기 돈 내고 그냥 따로 살 테니까 이 건물을 도서관으로 쓰십시오 하고 개방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냐면, 이 관사가 있으면은 거기 관사에 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그렇대요. 그러니까 뭔가 도지사와 만남, 어떤 식사 자리가 필요할 때 관사에 식당이 있었대. 그 식당에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장소였는데, 이 관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장소가 없는 거예요. 요리사도 물론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딘가 다른 식당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식당에서 할 수는 없잖아. 돈가스 클럽에서 이런 중요한 정치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룸이 있는 식당으로 업무상 식사를 한 거야. 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룸이 있는 오마카세 집에서 이런 업무상의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장관 청문회 때 이미 다 확인한 사항이에요. 이게 문제가 됐으면 당장 고발해서 뭔가 고발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법적 조치를 하세요. 이거 보고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이 오마카세에서 썼던 돈이 다 합쳐가지고 1,000만 원이 넘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을 고소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압수수색을 수백 회 하면 누구나 다 먼지가 털린다. 과일 가게 등 수백 곳을 탈탈 털어서 이제서야 이재명까지 엮어갖고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야, 김건희, 윤석열을 그렇게 털어봐라. 압수수색을 몇백 번 하면 누구나 다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법카 사용처에 대해서 매출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단지 그 법인카드에 뭐뭐 어디 식당에서 썼다라는 이런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매출이 일어난 가게의 매출 기록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라는 게, 자, 오늘 압수수색합니다. 한 번. 이게 아니에요. 자, 압수수색합니다. 초밥집 한 번, 중국집 한 번, 소고기집 한 번. 이렇게 식당 하나하나마다 각각 다 한 번씩 카운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법카를 그만큼 많이 헤쳐드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수백 회를 하면 다 털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방어 논리다라고 생각하는 멍청한 좌파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압수수색을 수백 번이나 할 정도로 법카를 많이 해드셨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방어 논리가 아니라 이거는 약점인 거예요, 약점. 그만큼 법카를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 내역을 다 확인하려면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멍청한 이야기를 하는 좌파분들이 있으면 야, 압수수색이라는 게 날짜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영수증 하나에 대해서 압수수색 한 번 하면 그게 한 번으로 카운트 된다, 임마.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받아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야, 배모 씨가 다 했다잖아. 이재명, 김연경은 몰랐다잖아. 이렇게 말하는 멍청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명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회덮밥을 사다 드리는데 간장 양념을 하느냐, 초장 양념을 하느냐, 이것까지 확인을 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음식을 직접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내가 만약에 내가 배 씨라고 쳐. 내가 막 김혜경의 신복으로서 이 사람이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수행을 잘 해야 돼. 근데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은 김혜경 여사님이 초밥을 드시고 싶어 하지 않을까? 오늘은 초밥으로 드려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김혜경이 나 오늘은 초밥이 좀 땡기네. 초밥 좀 사다 줄래? 초밥 대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당연히 김혜경 씨가 원하는 메뉴를 사다 줬을 거 아니야. 아니, 음식을 먹는데 이 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메뉴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하도 많이 수행을 해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알겠지만 그래도 오늘따라 내가 너무 땡겨. 근데 내가 점심에 어디 가서 회덮밥을 먹고 왔어. 근데 저녁에도 배모 씨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회덮밥을 배달해 드렸어. 야, 그럼 이거 불호령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야, 나 오늘 점심에 회덮밥 먹었단 말이야. 근데 또 먹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음식이 집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메뉴 선택을 누군가 했을 거고 그 메뉴 선택은 당연히 먹고 싶은 사람이 했겠죠. 먹고 싶은 사람이. 먹을 사람이 내가 뭘 먹을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랐을 리가 없다. 그리고 과일도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 집 냉장고에 나도 안 사다 놓은 과일이 자꾸 꽉꽉 채워져 있어. 그것도 신선한 놈으로다가. 뭐 블루베리 아직 뭐 하루 이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명현 씨가 이야기한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명현 씨가 집에다 직접 들어가가지고 냉장고를 열어서 과일을 채워줬다는 거야. 그러면은 김혜경이 그래도 이재명과 김혜경 그 둘 중에서는 집안일을 김혜경이 했을 거 아니야. 이재명은 바쁘니까. 그러면 김혜경이 우리 집에 못 보던 블루베리 못 보던 딸기가 들어와 있네. 내가 안 샀는데? 그럼 이재명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여보 혹시 집에다가 딸기 사놨어? 아니면 뭐 블루베리 사놨어? 물어보면 이재명은 당연히 나 안 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디서 났을까? 집에 자꾸 과일이 2,700만 원어치가 들어오면 이 과일이 어디서 나는지 되게 궁금할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이게 냉장고에서 뭐 과일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도 아닐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부부가 산 게 아닌 음식이 자꾸 냉장고에 들어가 있으면 누군가 사놨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거는 뭐 바보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김혜경이 자꾸 과일이 들어오는 걸 내가 산 게 아닌데 자꾸 들어오는 걸 모를 리가 없다. 이거는 IQ가 두 자리여도 알 거란 말이지. 그리고
조명은 씨가 운전을 했다던 제네시스. 여기 이재명의 요 쌍용 체험회인 여기 있고, 그리고 새로 산 제네시스가 이쪽에 있는데, 어? 내가 자꾸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자꾸 우리 집에 주차돼 있네? 내 차 옆에 자꾸 제네시스가 있네? 이거를 모를 수가 있을까요? 이거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직접 선택하고 관용차도 자기 집 차 옆에 항시 주차돼 있는 데다가 주차증도 발급돼 있고 그리고 집에 음식이 계속 그냥 들어오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판사님이 이런 얘기 들으면 진짜 화내실 것 같아. 야, 이거 니네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나를 좀 우습게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더 심한 형을 때릴 것 같아요. 내가 판사라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법카 유용 의혹에 관련해서 징역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꽤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그 공무원과 관련된 금전적인 문제에서 1억이 기준선이에요. 1억. 1억을 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뇌물을 받았다. 그럼 9천만 원 뇌물 받는 거랑 1억 뇌물 받는 거랑 확 달라, 확. 1억이 넘으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찰이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한 1억 600만 원 정도 만들어서 기소를 한 거 자체가 요거를 노리고 좀 한 것 같아요. 1억을 넘기는 순간 기소를 한다. 확인된 사안 가운데서 확실하게 증명이 된 1억이 넘는 금액이 모이면 이재명을 기소한다라고 계획을 잡았던 것 같아. 그래서 1억 600만 원, 1억이 살짝 넘자마자 기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1억이 넘었잖아? 그러면 이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재명과 김혜경은 이것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정 최대 형량을 구형하고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과 김혜경이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범죄 혐의들과 마찬가지로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대권에 나갈 사람인데 야 쪼잔하게 법인카드로 그 밥이나 몰래 해먹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에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몰랐다. 배모 씨가 알아서 했다. 그래서 사모님 팀이라는 건 없었지만 그 내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던 공무원한테 부탁을 몇 번 한 적은 있지만 계산은 배소연이가 자의적으로 한 거다. 나는 모른다라고 포지션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야, 저 피고인은 이렇게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안 한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최대의 선고를 내린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함을 느꼈던 게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전 국민 기본소득이잖아요. 뭐 100만 원씩 주겠다, 뭐 1인당 25만 원씩 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얘기하면서 이재명 스스로가 얼마나 국민들이 우습게 보였을까요? 니네들은 25만 원 받고 떨어져. 어? 나는 법카가 있거든? 나는 법카로 몇백만 원씩 과일 사 먹어도 내 재산은 하나도 안 줄고 니네 세금으로 내가 해먹고 있어. 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 행복해. 너희 개돼지 국민들은 내가 던져주는 요 푼돈이나 받고 나한테 표나 주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자기는 나라 세금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을 해먹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는 단돈 몇만 원에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야. 기본소득이 나가면 그게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는. 그런 법안을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하고 있고 뒤에서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